그러니까 특히나 이 경우의 수 순열조합 단원이 여러분들이 오답 정리하기가 좀 어려운 단원이에요. 내가 뭘 몰라서 왜 틀렸는지를 구분하기가 굉장히 힘든 단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꼼꼼하게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본인이 풀었던 방법으로 답이 나온 것도 있겠지만 선생님이랑 같이 해서 풀은 그 풀이도 정리해 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 단원에서는 풀이가 좀 많을수록 중요한 단원이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렇게도 푸는 방법도 저렇게도 푸는 방법 다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4번 한번 볼게요. 자, 9개의 숫자 중에서 서로 다른 3개 숫자를 선택을 해서 이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려고 한다. 이미 여기에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든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순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순열이 쓰일 건데 순열 공식을 생각하지 말고 뭔가 곱하기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알아두시고 각 자리수 중 어떤 두 수의 합도 9가 아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 약간 부정의 표현이 들어가 있으니까 9가 아닌 경우를 세서 다 더할 건지 아니면은 반대 경우를 생각해서 즉 9가 되는 경우를 생각해서 전체에서 그냥 빼버릴 건지 약간의 이렇게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풀 때 너희가 이제 생각해 봐. 9가 아닌 경우를 세는 게 좋을까? 9가 되는 경우를 세는 게 좋을까? 되는 경우가 낫겠지. 이런 판단이 이제 그 시험 보는 상황에서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공부할 때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시험 때. 그래서 이게 안 되면은 시험 때 시간을 들여서도 못 푸는 경우도 많으니까 이렇게 먼저 꼼꼼하게 연습을 하세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 좀 전체 경우의 수에서 우리가 반대 경우, 즉 9가 되는 그런 경우의 수를 찾아서 빼봅시다. 자,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혹시나 이해가 안 될까봐 예시도 줬어요. 217처럼 얘는 그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왜? 합해서 9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는 9가 되는 거니까 어느 두 수도 합이 9가 되지 않는 그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어떤 두 수의 합이 9가 되는 경우의 수를 찾아봅시다.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9개 숫자가 있었는데 세 자리 잔수 만들려고 했으니까 9 곱하기 8 곱하기 7 해서 이렇게 504가지가 만들어지죠. 504가지. 그러면 이제 두 수 합이 9가 되는 그 상황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1이랑 8 들어갈 때, 2랑 7 들어갈 때, 3이랑 6 들어갈 때, 4랑 5 들어갈 때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1과 8 제외한 몇 가지? 7가지가 있죠. 맞나요? 7가지. 얘네도 다 똑같이 7가지. 근데 얘네들 뭐 해야 돼? 이제 나열해야 되겠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에서는 몇 가지가 되는 거야? 7 곱하기 3팩 이렇게 되는 거죠. 7 곱하기 3팩. 그런 게 몇 가지 생긴다? 총 4가지 생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 다 동일하게 빼기 7 곱하기 3패 이런 게 4개 생기니까 4를 곱해서 우리가 빼주면 된다. 그래서 이 값이 168 나오죠. 계산하면은 자 이거 다 계산하면은 얼마 나와? 168 빼면은 336 이렇게 만들어지나요? 336. 그래서 그 9가 되지 않는 상황들을 다 더하면 336이 나온다는 뜻이고 9가 되는 경우 세서 빼주면은 이렇게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누가 더 크고 작은지가 구분이 되니까 이런 판단 속에서 얘를 세서 빼는 게 편하겠구나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한번 또 9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경우의 수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아시겠죠? 1부터 8까지 자연수 8개 중에서 5개를 선택을 해서 지금 그 합이 짝수인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더해서 짝수 된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야 돼? 어떻게 더해야 돼? 홀수가 짝수게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 모두 짝수가 돼야 되죠.
그래서 모두 짝수인 경우. 두 번째, 홀수가 짝수기. 자, 5가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에서 수 분류를 하면은 8개니까 홀수 4개, 짝수 4개 나온다. 그러면 첫 번째 상황 돼, 안 돼? 안 되지, 얘는 무조건. 짝수가 4개밖에 없으니까 5개 모두 짝수가 될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홀수가 짝수개가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또다시 경우 나눠서 첫 번째 홀수가 2개. 그러면 짝수가 몇 개? 3개. 두 번째 홀수가 4개. 짝수가 1개. 그래서 이때는 4개 중에서 2개 택하고 4개 중에서 4개 중에서 3개 택해서 만들어준다. 그 다음에 아래는 4개 중에서 4개 택하고 4개 중에서 하나 택한다. 됐습니까? 그 수를 찾아라 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 합이 짝수가 되도록 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굳이 또 뭐 곱하기 5팩 뭐 이렇게 하면 또 안 돼요. 아시겠죠? 얘네들 해서 더해주면 된다. 자, 추가로 나중에 좀 비슷하게 곱이 짝수 되도록 이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자, 곱이 짝수 된다 라고 하는 거는 뭐랑 똑같은 말이냐면 적어도 하나가 짝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 짝수. 문장을 이제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곱이 짝수다라는 건 적어도 하나 짝수. 적어도라는 표현 들어갔네? 뭐 생각해야 돼? 반대의 경우. 그래서 적어도 하나의 반대는 모두예요. 짝수 반대는 홀수 되겠지. 그래서 이럴 때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모두 홀수인 경우를 빼주면 된다. 그래서 정답 계산하시면은 28 나온다. 1부터 6까지 수를 한 번씩만 사용해서 일렬로 나열한대요. 순서가 있다라는 뜻이죠. 자, 그랬을 때 양 끝에 놓인 두 수의 곱이 홀수가 되어야 하는데, 곱해서 홀수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홀수 곱하기 홀수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모두 홀수인 거예요. 따라서 맨 앞에 홀, 맨 뒤도 홀, 그리고 중간에 4개 이렇게 있으니까, 자, 일단 맨 앞에 홀수, 여기서 홀수 몇 개 있지? 3개 있죠. 그래서 맨 앞에 홀수 3가지, 맨 뒤 홀수 2가지. 그리고 나서 남은 4개 숫자 그냥 일렬로 나열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144가지 만들어진다. 한 개 주사위 2번 던진대요. 자,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 6 곱하기 6, 36가지죠? 아까 말했지만 이 사건이라는 게 뭐라고? 실험 또는 관찰에 의한 결과라고 했었지. 근데 앞에 선생님 괄호하고 뭘 썼어? 동일한 환경 및 조건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또 다른 변수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생각보다 나중에 확률과 통계를 할 때 여기 경우의 수가 밑바탕이 되어야 되는데 되게 이상한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주사위는 정육면체고 1부터 6까지 적혀 있는 건데 진짜 나중에는 별의별 주사위가 문제도 나와요. 정팔면체 주사위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런 또 문제들을 풀다 보니까 또 선입견이 껴가지고 선생님 혹시 얘는 1부터 6까지 적혀져 있는 게 아니라 또 뭐 다른 숫자가 적혀 있을 수 있잖아요. 약간 이런 식으로 대답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동전을 던졌는데 동전이 이렇게 세워질 수 있지 않아요. 뭐 이런다라든지 이런 별 이상한 변수들을 이렇게 끼워 넣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아예 그렇게 하면은 아예 접근조차 못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그런 여러분들의 뭔가 사적 감정이나 생각이 들어가는 개입하는 순간 문제를 삼천포로 빠뜨리게 하는 거니까 절대 그런 행동은 금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한계의 주사위 아무것도 안 적혀 있으면 그냥 1부터 6까지야. 우리 약수이야 결국. 그래서 1부터 6까지가 되는데 곱한 수가 4의 약수 1, 2, 4 12의 배수 12, 24 어디까지? 36까지 해야 되겠지. 66, 36이 최대니까. 그래서 여기에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얘를 사건 A, 얘를 사건 B. 우리 A 합집합 B의 원소개수 구할 때 어떻게 구해? A의 원소개수 플러스 B의 원소개수에서 공통인 원소개수 빼주는 거죠. 자, 그럼 볼게요. 여기에서 사건 A 곱해서 1이 되게 하는 순서상 1, 1밖에 없지. 2 되는 건 1, 2, 2, 1. 아유, 미안. 4 되는 거는 1, 4, 2, 2, 4, 1. 끝이지? 자, 그 다음에 사건 B. A 곱하기 B가 12배수. 12 되는 거. 뭐 있어? 2, 6, 3, 4, 4, 3, 6, 2. 약간 노가다야. 24 되는 거. 4, 6, 6, 4. 끝. 그 다음에 36 되는 거. 6, 6.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혹시 겹치는 거 있니 없니? 없죠. 그래서 A의 원소 개수 몇 개? 6개. 여기에서 몇 개? 7개. 그래서 총 13개가 된다. 아, 왜 이렇게 또 시끄러워? 야야야야야야, 왜 이렇게 또 시끄러워져? 씨. 쉬는 시간 안 준다 이제. 한 번만 또 소란스러워지면 다이렉트로 그냥 수업할 거야. 그냥 쭉 12시까지. 안 해봤지? 해봤어? 그럼 나도 해도 되겠네? 왜? 내가 쉬는 시간을 안 줬다고? 거짓말들 하고 있네. 내가 쉬는 시간 안 준 적이 어디 있어? 다 줬잖아 여태까지. 선생님이 썰 풀어주셨잖아. 이게 쉬는 거지. 내가 썰 푼 게 쉬는 시간이라고? 평안하게 입고 가는. 됐어. 이제 썰 안 풀어. 썰도 없어 근데. 서로 다른 4가지 색. 이고 그 다음에 이 4가지 색 이하를 이용을 해서 인접한 행정구역을 구별할 수 있도록 칠하고자 한다. 5개 구역이래요. 뭐가 고퀄이야? 대충 그린 건데.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비교하셔야 되는 게 어떤 문제는 색깔 개수랑 구역 개수랑 똑같은 경우가 있고요. 지금처럼 색깔 개수가 작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뭐 계산법도 다르고 어떤 거는 비슷하면 영역이 그림이 다른데 사실상 뒤집어 보면은 얘 답이 다 똑같은 경우가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자, 이걸 좀 어느 정도 정리를 좀 해놔야 되는데 우리가 색칠하게 할 때는 먼저 인접한 영역이 많은 곳부터 칠을 해야 계산이 그나마 편리하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뭐 그냥 보이는 대로 계산을 해도 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수월하게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그래서 인접한 영역이 많은 곳부터 우리가 시작을 좀 해줘야 된다. 그리고 나서 공식 쓰지 마세요. 곱하기로만 하면 됩니다. 곱하기로만.
그래서 고배 법칙 이용을 하셔서 거기에다가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또 수영도를 이용을 해서 하나하나 또 나눌 때가 있어요. 여기서 또 이제 색칠하기만 또 되는 게 아니라 조건까지 추가되는 경우가 더 짜증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조건이 붙어 있으면 조건을 먼저 케이스 낫게요 아니면 인접한 거부터? 인접한 거는 이제 나중에 찾아도 되는 거니까 조건부터 케이스를 나눠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그냥 보이는 대로 A, B, C, D, E 이렇게 나눌게요. 자, 그러면 A라는 녀석은 인접한 영역이 몇 개야? 한 개이지. 지금 인접한 영역 개수 쓰는 거예요, 먼저. B는 몇 개? 네 개. C는 두 개. D는 두 개. E는 세 개. 그러면 우리는 이제 B부터 좀 칠을 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B를 먼저 이제 칠할 건데 그 다음은 좀 약간 많은 순서대로 결정을 좀 지어주는 게 좀 편리해요. 그래서 B랑 E 칠하고 그 다음에 C 칠하고 D 칠하고 A 칠하고 자, 이런 식으로 순서로 잡았다면 색깔 네 가지가 있었으니까 자 먼저 B에 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네 가지. 그 다음에 이제 E에 칠할 수 있는 건 B에 칠한 거 제외한 세 가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C에 칠할 수 있는 거는 B와 E에 칠한 거 제외한 두 가지가 되죠. 그 다음에 D에 칠할 수 있는 거는 이 B와 E에 칠한 거 제외한 또 두 가지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A에 칠할 수 있는 건 B에 칠한 거 제외한 세 가지가 된다. 그래서 이거 다 곱해 주시면 얼마 나와? 144? 이렇게 나온다. 그런데 만약에 누구는 순서를 이렇게 좀 바꿔서 할 수 있지만 네, 이렇게 B, C 이렇게 가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B, C 뭐 선생님도 맨 처음에는 B, C, D, E, 그냥 A 뭐 이런 식으로 잡았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잡으셨다면 B 칠하고 그 다음에 C 칠하고 이제 D로 갈 건데 이때 D에 칠할 수 있는 게 C랑 같은 색일 수도 있고요. D랑 이 C와 다른 색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경우를 나누셔서 각각 더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갔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 C와 D가 같은 색일 때 그리고 두 번째 C와 D가 다른 색일 때 그거에 따라 이가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먼저 B에 칠할 수 있는 건 똑같이 네 가지, C에 칠할 수 있는 거 세 가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C에 칠한 건 어차피 D에 칠해졌기 때문에 굳이 따지면 한 가지예요. 생략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E에 칠할 수 있는 거는 여기서 예를 들어 빨간색, 주황색, 주황색 된 거야. 그러면 빨간색과 주황색 빼고 두 가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는 여전히 3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이거 다 더하면 72가지인가? 72가지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C와 D가 다른 색일 때 보시면은 똑같이 4 곱하기 3 곱하기 자, 얘 빨간색 칠했다라고 할게. 얘 주황색 칠할 때라고 하면은 얘는 빨간색, 주황색 제외한 두 가지가 되겠죠. 뭐 노란색 칠했다라고 할게. 그러면 2에 칠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 A에 칠할 수 있는 거는 세 가지. 그래서 이것도 계산하시면은 72가지. 그래서 얘 또는 얘가 되기 때문에 합치면은 144 나온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그냥 한 방에 구할 때가 있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케이스가 분류가 되어서 계산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두 가지 모두 알아보세요. 아시겠죠? 일단 점 5개를 이렇게 찍어서
A와 B 이렇게 인접한 거 선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A와 B 연결되어 있고 B는 A,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E, D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그리고 나서 C를 이제 인접한 거 찾아보면은 C는 B와 그 다음에 E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 다음에 E는 3개, E랑도 연결되어 있고 미안해. D가 E랑 그 다음에 B랑 연결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E라는 녀석은 이렇게 3개 연결되어 있는 거 보여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이제 만들어졌을 때 가장 인접한 영역이 많은 얘부터 이제 우리가 색칠을 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만약에 하면은 얘랑 똑같은 모양이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영역 개수 점 찍어서 한 다음에 인접한 것들 선으로 연결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모양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면은 계산이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으니 정리를 해두시면 좀 편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그림 같은 모양의 3가지 색을 사용을 해서 색칠하려고 한다. 뭐 인접한 이웃하고 있는 사다리꼴은 다른 색, 그 다음에 조건이 들어가 있는데 맨 위에 들어간 색이랑 맨 아래에 들어간 색이랑 다르게 칠을 하는 방법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뭐 색깔 A, B, C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꼭대기 뭐 1, 2, 3, 4, 5라고 할게. 그러면 1번에 쓰인 색깔이랑 5번에 쓰인 색깔이랑 서로 달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해봅시다. A로 칠을 했다라고 할게. 그럼 우리 수영도 B 칠할 수 있고 C 칠할 수 있지. 그러면 3번에 칠할 수 있는 건 A, C. 여기서도 A, B. 그 다음에 4번에 칠할 수 있는 건 B, C. A, B. B, C. A, C.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미 1번에다가 A를 칠했기 때문에 자, 4번에 B를 칠했으면 이제 5번에 칠할 수 있는 건 C밖에 안 된다. C를 칠했으면 B밖에 안 된다. A 칠했어. 그러면 다 되죠. B 칠했으니까 C. C, B. 얘는 BC. 그 다음에 B. 그러면 얘 세면은 몇 가지? 10가지 나온다. 그러면 A로 출발해서 10가지였으니까 B로도 10가지, C로도 10가지니까 곱하기 3 해주시면 너희가 그 답 찾아낸 게 정확하게 구한 게 맞는 건지 그걸 해야 되는 과정이에요. 아시겠죠? 여기서 건방 떨면 안 돼요. 미리 얘기하지만. 건방 떨면 그냥 이제 여기서는 그냥 누구한테 배우든 간에 아무런 도움 안 됩니다. 고집을 자기가 꺾질 않으면. 아시겠죠? 네. 네? 뭐라고요? 뭐라고요? 아, 조용히 해봐. 미구역 색칠할 때 물감 3통 쓰잖아요. 근데 3통을 다른 색깔로 섞으면 안 돼요. 내가 아까 말했지. 이런 걸 개입하는 순간 문제를 못 푼다고. 3,000%로 간다고. 알겠죠? 아, 진짜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은근히 많아서 그래. 그냥 문제 주어진 대로만 받아들이세요. 괜히 색깔 섞으면 또 다른 게 색깔 늘어나니까. 안 돼. 알겠지? 자, 볼게요. 10번. 처음이니까 물론 그런 생각해도 괜찮은데 이제 나중에 이 문제를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시겠죠? 삐딱한 마음 버리세요. 제발. 자, 그림과 같이 중심이 같고 반지름 길이가 1, 2, 3, 4, 5인 5개 원, 동심원 주어져 있는데 5개 영역으로 이제 3개의 물감을 칠해서 이제 문양을 만들려고 한대요. 근데 각 영역은 한 가지 색으로만 칠할 수 있고 이때 이웃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한다. 3가지 색 물감은 10통 이하만 쓸 수 있대. 조건이 붙었어. 근데 한 통으로는 영역 A의 넓이만큼만. 그러니까 한 통으로는
얼만큼 칠할 수 있다는 거야. 반지름이 1인 원이었으니까 파이만큼만 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통이 있으니까 최대 10파이까지밖에 못 칠한다. 자, A의 넓이 파이였죠. B의 넓이 얼마? 3파이. C의 넓이 5파이. D의 넓이 7파이. 그 다음에 E의 넓이 9파이. 자,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서 결국 얘는 하나밖에 못 칠하지. 한 가지 색만 들어갈 수 있어. 아니면 A에 칠한 거, E에 칠한 거 같을 수 있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가봅시다. A에는 우리가 한 통 칠할 수 있고, 얘는 3통까지 쓸 수 있고, 5통, 7통, 9통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A를 칠했다라고, 색깔 A, B, C라고 할게. 세 가지였으니까 각각 10통이야. 자, A에 A 칠했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B에는 B 또는 C를 칠할 수 있죠. 여기서 이미 3파이 쓴 거야. 남은 거 7통밖에 없어요. 이제 잘 생각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B에 칠한 거 B였으면 여기서 칠할 수 있는 건 A 또는 C가 되죠. 맞나요? A 또는 C. 얘 그럼 몇 통 썼어? 한 통? 5통이니까 맨 마지막에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으로는 A가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런 걸 다 따져가면서 하나하나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쓸 수 있는 거는 여기에 7통 들어가니까 여기다 숫자 쓸게. 한 통, 3통, 5통, 7통, 9통. 그럼 여기 쓸 수 있는 거는 이제 B 쓸 수 있지. 이제 남은 거는 여기서 C를 못 쓰는 이유. 여기서 C를 쓰면은 그 다음에 칠할 게 없어져.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A, B, C 순으로 썼으면은 이제 쓸 수 있는 게 A 아니면 B가 되는데, 이때 A를 썼으면 남은 게 B 아니면 C죠. 근데 둘 다 쓸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얘가 A가 안 돼. 그럼 여기서 B를 써야 되고 마지막에 뭘 써야 돼? 무조건 A 써야 되는 거지. 합쳐서 10파이니까. 아시겠죠? 이렇게 조금 따져가야 되는 문제라서 좀 까다로워요. 아시겠죠? 그냥 색칠하는 게 아니라 저 물감이 얼만큼 소진이 되었는지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C로도 우리가 출발을 해보면 A, 그 다음에 뭐 B 이렇게 칠할 수 있고. 자, A는 그럼 몇 개 썼어? 6개 썼죠? 6통 썼으니까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게 없어. 그 다음은 이제 B 아니면 C야. 근데 C는 이미 3파이 썼으니까, 즉 3통을 썼으니까 남은 게 7통. B는 10통. 이니까 마지막은 무조건 B가 칠해져야 되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C가 이렇게 칠해져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 C, B 이렇게 갔으면 7통에 쓸 수 있는 거 뭐 있어? A 아니면 이제 C인데 C가 쓰여야 되겠지. 그리고 마지막 A 이렇게 되는 거. 역시가 아니라 왜 4 곱하기 3인지 그러면 이렇게 밝혀내야지. 알겠지? 여기서 4가지 나왔으니까 이제 색깔은 3가지밖에 없죠? 똑같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12가지 나온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자리 배열하는 거 봅시다. 자, 11번 해봅시다. 11번. 자리 배열은 특히나 조건이 무조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조건들을 하나하나 또 다 따져가면서, 뭐 같이 앉으면 되잖아요. 무릎에 앉으면 되잖아요. 막 이딴 또 생각을 하면 안 돼. 알았지? 트렁크에 탈 수 있잖아요. 막 약간 이렇게. 아, 진짜 많아.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애들 많아. 은근히.
드러내진 않지만 그렇게 또 생각했다가 쌤 때문에 그런 생각 나. 어? 쌤이 그런 말 생각이 나오고 있어. 아, 내가 이런 말을 해서 아, 미안해. 안 할게. 안 할게. 여기서 자, 지금 가족 6명이 자동차를 타고 여행 가려고 한다. 자동차에는 앉을 수 있는 좌석이 그림과 같이 앞줄 2개, 가운데 줄 3개, 뒷줄 1개. 그래서 운전석에는 아빠나 엄마가 운전할 수 있대요. 저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알겠지? 그냥 문제 있는 대로 받아들이세요. 자, 아빠랑 엄마만 운전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조건이 옆에 보시면은 영희와 철수는 가운데 줄만. 선생님 여기 혼자 타는 사람 너무 불쌍해요. 막 또 이러면 또 안 돼. 할아버지 여기 못 앉히겠어요.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여기 짐이 있잖아.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건이 생겼는데 이때 가족 6명이 모두 자동차 좌석에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일단 운전석 결정하자. 아빠랑 엄마 2 곱하기 1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영희철수 있으니까 가운데 세 칸 중에서 이제 얘네들이 2칸 써야 되는 거니까 영희가 앉을 수 있는 자리 몇 가지? 3가지. 철수는 그러면 2가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남은 인원이 몇 명이야? 3명이지. 그래서 할아버지 아니면 아빠 그 다음에 할머니 이렇게 3명 남았다라고 하면 엄마가 운전한다라고 치면 그래서 남은 3명은 그냥 아무렇게나 배열 3팩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쌤이 필기노트에다가는 다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 밑에다가 좀 글을 써놨으니까 그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 처음 공부할 때는 여기에서는 운전석 그 다음에 영희철수 조건이 나와 있는 것부터 처리해야지 막 갑자기 여기에서 또 착한 마음 들어서 어른 공격 먼저 하겠다고 할아버지 할머니 막 하면 경우가 너무 많아지니까. 그리고 남은 사람들 이렇게 좀 꼼꼼하게 쓰시면서 선생님도 이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꼼꼼하게 그냥 처음에는. 그래서 이게 익숙해지면 안 써도 되는데 그래서 최대한 공식도 안 쓰려고 했고 고배 법칙으로만 계산하려고 했었으니까 이렇게 연습 꼼꼼하게 하시고 자 넘겨서 이번에 보트 타자. 자 12번 아니다 이건 넘어갈게 그냥 똑같이 해보. 자 13번 한번 해보세요. 13번 지금 6명 있는데 왼쪽에 있는 그냥 6명이랑 똑같아요. 여기서 가족 6명이 그림과 같이 6개의 좌석 모두 앉을 때 그러면 여기서 차 타고 와서 이렇게 또 뭐 또 타고 가는 형태인데 자, 얘 이웃하는 같은 열에 이웃해서 앉아야 된대. 근데 그게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각각 이웃해서 앉는다 같은 열에. 그래서 이웃한 자리가 보면은 이렇게 한 열에 2군데가 있죠. 맞나요? 자 먼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봅시다. 먼저 할아버지 할머니 있는데 같이 앉을 열을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뭐 2열 선택했다라고 해봅시다.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면 이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열 선택했는데 그때 이웃하는 자리가 이제 총 몇 개 있어? 4개 있지. 4개 있는데 그 중에서 2열 선택했으니까 여기 하나, 둘 나오는 거지. 맞나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이웃하는 자리 뭐 1번, 2번이라고 하면 그 1, 2번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가지수. 그러면 누구도 선택을 해야 돼. 아빠랑 엄마도 선택해야 되겠지. 아빠도 엄마도 이웃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뭐 1번, 2번 중에서 선택. 아빠, 엄마는 3번, 4번 중에서 3번이라고 하고 4번이라고 할게요. 선택. 그리고 나서 또 뭐 할 수 있지? 두 분이서 자리를 바꿀 수도 있죠. 아빠, 엄마도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그래서 또 2 곱하기 2 이렇게 되겠다. 자리 바꿈.
그러면 이제 남은 아들과 딸, 얘네들은 아무 곳이나 앉으면 되겠지. 남은 자리 두 자리. 그래서 2, 100. 아들, 딸. 그래서 쟤네들 싹 다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그래서 공부할 때 그 감을 계속 유지해야 돼요. 하루에 뭐 한 3, 4문제라도 풀면서 감을 계속 유지해야 가요. 아시겠죠? 나중에 이걸 한 방에 이걸 다량으로 문제를 푼다라고 해서 막 성적이 오르거나 그러진 않아요. 특히나 확률과 통계는. 아시겠죠? 그 부분 좀 주의하시고. 자, 볼게요. 얘가 꾸준히 해야 하는 과목이라서 그래서 좀 더 어려워요. 왜? 우리가 꾸준하지 못하거든. 조금만 게으름 피우면은 얘 다시 공부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잘 쌓아가다가 안 하면은 그냥 팍 떨어져요. 그걸 또 다시 쌓아야 돼. 자, 보시면은 지금 둥근 의자 3개, 사각 의자 4개, 3개 교대로 나열되어 있다. 1학년 둘, 2학년 둘, 3학년 둘 이렇게 해서 둘둘둘 있는데 조건 보니까 가조건에 2학년 학생은 사각 의자에만 앉는다. 즉 지금 사각 의자를 B, D, F 이렇게 이 3개에만 앉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좀 붙였어요. 그냥. 그리고 같은 학생 학년은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먼저 이 2학년을 기준으로 기준 중요하다라고 했었지? 2학년에 의해서 뭔가 결정이 되는 거니까 자리 배치가. 자, 2학년이 먼저 B랑 D에 앉았다라고 해봅시다. 2학년 이렇게 앉았다라고 해볼게. 자리 6자리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1학년 또는 이제 3학년을 배열해야 되는데 한 학년만 딱 정해서 우리가 나머지는 다른 학년 이제 배열하면 되는 거니까. 자, 1학년 여기 오고 여기에 올 수 있어 없어? A와 C 올 수 있어 없어? A에 왔으면은 C에 오면은 3학년이 이웃하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쪽으로 가야 된다. 아니면 여기 가서 이쪽으로 가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1학년이 여기 앉았어. 그러면 그 다음에 아무 데나 앉아도 되지. 이렇게 앉아도 되고. 선생님이 이거 칸은 안 했어요. 좀 이거 비교하세요. 이렇게. 2학년도 써줘? 헷갈려?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선생님이 일부러 나눈 거예요. 다. 하나하나 다 해보라고. 덜 주는 것 같다고? 아니야. 너의 인내심을 키우기 위해서야. 왜냐하면 전체에서 자꾸 빼버려 또 해버리면은 거기에 익숙해져가지고 그 반대 생각하는 게 생각보다 또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정석적으로 하나하나 다, 왜? 쌤은 그 기하 쪽 잘했어요, 대수 쪽 잘했어요, 아니면 선생님 때는 다 해가지고 어느 부분 자신 있었어요? 어느 부분을 잘했냐고? 내가 확통을 좀 싫어하긴 했어. 기아가 좀 좋아했어. 왜 싫어하셨어요? 이러니까 싫어. 이러니까 싫어했지. 나도 귀찮았으니까. 나도 뭔가 딱딱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특히 이 확률과 통계, 뭐 순열조합 이런 단원들은 하고도 뭔가 맞나? 약간 긴가민가 하잖아. 그런 단원이야. 뭔가 또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또 없고 막 이러니까 일단 이 확통을 막 공부를 너무 빡세게 해도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확신이 그렇게 막 안 서는 과목이었어. 특히나. 근데 이제 다른 거는 존나 어렵네 하고 이제 그냥 안 풀거나 못 풀거나 뭐 그럴 때도 있겠지만 어디서부터 뭔가 시작을 해야 될지 그런 것도 정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좀 많이 까다로웠지 나한테 내 기준. 근데 이것도 잘하는 친구들은 또 잘했어. 그땐 밸런스가 좀 중요했기 때문에 선생님은 그래도 여기에는 시간 투자하기보다는 그래도 얘는 그냥 어느 정도 풀고 약간의 반신반의로 약간 이렇게 넘어갔었지. 가형 나형 세대.
수리 영역. 일단 수리 영역 시대. 알았지?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나눴습니다. 이래야지만 다 각각 이웃하지 않게끔 각 학년이 똑같은 학년이 이렇게 나열된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4가지가 나온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2학년이 B와 D 했으니까 B와 F 해봅시다. 또 이렇게 6자리. 귀찮아도 어쩔 수 없어. 자, 이렇게 왔다 라고 해보자. 그러면 맨 처음에 1학년 이렇게 넣었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중간에 들어가야 되겠지. 이거 말고는 없죠. 맨 앞에 왔을 때. 그 다음에 여기 왔어. 그러면 얘네들이 여기 붙으면 안 되니까 또 떨어져서 여기에 이렇게 하는 거 2가지밖에 없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D와 F. 몇 번 해보는 것도 좀 중요하니까 연습하세요. 꼼꼼하게. 그래서 남학생들은 생각보다 이걸 귀찮아해서 여학생들은 그나마 꼼꼼하게 공부하는데, 자, 그 다음에 여기서 2학년. 그러면 여기 있을 때는 이제 어떻게 1학년이 여기 있었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여기 있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한 칸 옮겨서 1학년 여기 있으면 이제 어디 있어야 돼? 무조건 여기밖에 없지. 따라서 여기도 몇 가지? 2가지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번 주 아이젠 큰일 났다. 왜? 이번에 확통의 행률이 엄청 어려울 거야. 이제는 어려운데. 나 이번에 진짜 네개트.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뭐 할 수 있어? 각각 자리 바꿈 할 수 있죠? 2에 세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세제곱.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같은 학년. 남학생 12명, 여학생 2명 일렬로 선다. 뭔가 순서가 또 중요하니까 순열인데 공식 쓰지 말고 그냥 고배 법칙으로 뭔가 연결될 거다. 따로 나눌 필요는 없이. 자,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이웃하지 않게끔 나열한다라고 하면 이웃해도 괜찮은 애들 먼저 나열하죠. 여학생은 이웃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남학생은 이웃해도 괜찮은 거지. 몇 팩토리얼? 12명이었으니까 12팩토리얼. 일단 남학생 나열하는 방법. 이웃해도 괜찮은 것.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조건이 붙었냐면 이 남학생끼리는 서로 이웃한 학생 수가 짝수가 되도록 줄을 세우는 경우의 수가 n 곱하기 12팩토리얼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웃하는 것도 홀수가 아니라 짝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끊을 때 우리가 보통 양끝과 사이사이에 이웃하지 않는 거를 배열을 해야 되는데, 이때 끊을 때 양끝과 짝수 칸끼리 끊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양끝과 사이사이에 공간이 몇 개? 7개. 그래서 여학생 2명이었으니까 첫 번째 여학생 7개, 두 번째 여학생 남 6개 해서 구하려고 한 n의 값은 42가 된다라고 해서 4번 되겠습니다.